예,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마늘 텃밭에 마지막 3차 비료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막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3차 추비 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요상한데요. 이 마늘 추비 주는 시기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비를 주고 있는데 추비 시기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또 어떤 비료들을 마지막으로 주면 좋을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한번 같이 마늘 농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고, 여긴 좀 충남 예산인데 아까 눈이 왔어요. 눈이 오다가 지금은 진눈깨비가 섞여서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3월 말 날씨인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이 마늘 비료 주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 3차 비료를 이렇게 좀 주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이제 주말만 좀 반짝 춥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봄 기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1차 추비를 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비를 좀 맞추려고 하고요. 또 저처럼 주말농부 같은 경우는 주중에 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주말에 비료를 주는 건데,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산불도 지금 굉장히 막 크게 일어나고 지금 난리인데, 의성 마늘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지금 이게 육종 마늘이거든요. 의성 육종 마늘을 충남 예산에서 좀 심고 가꾸고 있는데, 산불이 난 의성 쪽의 마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너무 안타깝고, 또 거기가 또 잘 돼야 올해 마늘 가격이나 이런 게 좀 크게 요동치지 않을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마늘 좀 농사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자, 마늘 추비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날씨들이라고 하면은 한 4월 초까지는 3차 추비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예, 4월 초까지는 3차 추비를 줘도 그렇게 날씨가 요즘은 계속 이렇게 막 굉장히 또 더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기후 예보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늦춰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추비를 주고 있는데요. 자, 보이시는 이 비료는 일종의 복합 비료인데, 자, 이 보이시는 이 비료를 저는 이제 고추 심으려고 이제 산 겁니다. 이제 고추 심을 때 밑거름, 웃거름용으로 이제 산 건데, 보통은 NK 복합 비료를 다 이제 이 마늘 추비할 때 하죠.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소고, 이제 K라고 하는 거는 칼륨, 뭐 독일어로는 칼리라고도 하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가리라고 써 있죠. 가리.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칼륨이고, 예, 질소, 이게 이제 그래서 NK이고, 유황도 있습니다. 유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늘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고추 농사를 위해서 구매를 했지만, 이 마늘 마지막 추비에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칼슘이 조금 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얀 알갱이가 보이죠? 요거는 칼슘을 좀 섞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살포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추비까지 통상적으로 NK 복합비로 쓰시면 좋은데, 이 제품을 참 여러 가지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뭐 마늘도 키우고, 좀 있으면 이제 또 5월달 되면은 고추도 심어야 되죠. 또 가을 되면 또 배추도 키워야 되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우는데, 뭐 그럴 때마다 좀 이 식물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아주 전문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뭐 저희처럼 이렇게 뭐 전문 농사꾼들도 아니고 조그만 텃밭들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뭐 올인이라고 하는 이런 멀티 제품이라던가, 또는 뭐 칼슘제까지 들어있는 어떤 그런 NK 복합 비료, 이런 것들을 장만해 놓으시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같이 쓰이면 됩니다. 이렇게 마늘 때도 추비를 하고, 또 고추 심을 때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또 구황작물들, 땅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또 겨울에 배추 이런 거 심을 때 같이 심으면 되니까요. 오우, 지금 찍는 동안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난리가 아니네요. 난리가 아니에요. 야, 여기 지금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 방금 전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 눈으로 바뀌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냥 오늘 좀 이 비료를 줄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렇게 뿌려놓고 가면, 이게 또 이제
그래도 땅이 이제 좀 젖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비료도 녹아서 들어가고 해서 3차 추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비 시기를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4월 중순 이후까지 넘어가면 반드시 그 벌마늘이 생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찍 추비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세요. 눈이 쌀이 눈까지 같이 오면서 마치 비료를 뿌린 것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이 찍는 순간에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3월 마지막 주 날씨인가 싶네요. 지금 경북 지역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산불이 난리인데 확실히 기후 영향이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늘이라던가 다른 작물들도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마늘들이요 잘 컸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난주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컸고 길이도 많이 컸고 지금 이제 잎이 6개 정도 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번 주 정도 되면 잎이 한 6개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이 정도 한 주 간격으로 새로운 잎이 하나씩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크는 거고요. 이게 한지역 마늘, 육종 마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이제 평균을 드리는 거고, 홍산 마늘이라든가 난지역 마늘하고는 육종 마늘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면은 이제 제대로 잘 큰 거다. 자, 근데 보세요. 잎이 굉장히 깨끗하죠. 잎이 새로 나오는 잎들이 깨끗해요. 물론 옆에 있는 이런 잎들은 좀 이렇게 끝이 마른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병이 걸리거나 어떤 칼슘 부족이 아니고 겨울을 나면서 겨울에 이제 부직포에 다 있던 잎들이 이렇게 이제 끝이 좀 마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건 병이 아니고 이 잎마른 병이라고 보는 거는 새로 나오는 잎들, 이렇게 가운데 새로 나오는 잎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잎들까지 노랗게 변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타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잎마른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균제 그리고 칼슘제를 연면 시비를 해주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주시고 저처럼 그래도 이렇게 칼슘제를 같이 섞어서 주면 미리 이렇게 주면 나중에 연면 시비를 안 해도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직포를 걷고 나서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 할 때 칼슘을 꼭 섞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NK 복합비료 또 이제 질소, 칼륨 섞여 있는 것들, 마늘은 굉장히 유황이 좋아요. 유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심으면 굉장히 웃거름을 주면 굉장히 좋고요. 이런 웃거름용 또 밑거름용 저도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쓰는데 이 마늘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들을 밑거름으로 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날이 더운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눈이 올 정도로 추워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늘 추비 4월 초까지는 좀 연장해서 저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 마늘 추비를 주시고 나면 꼭 관소를 주세요. 저처럼 오늘 운 좋게 이렇게 마늘 비료를 주고 나서 이렇게 비가 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죠. 물을 따로 안 줘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 산불도 날 정도로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기 때문에 비료 뿌려놓고 그냥 있으면 비료가 녹아 들어가질 않아요. 이 땅속에 그냥 이런 구멍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알갱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꼭 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요즘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비료가 충분하게 땅속에 흡수가 되게끔 해줘야지, 안 그러고 추비만 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은 이 비료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고 또 단점은 그러다가 왕창 이제 위에 이제 1차, 2차 또 심지어 3차 비료까지 줬는데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않고 위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비가 오거나 또 이제 장마로 접어들면서 이제 마늘이 한참 이제 거의 알이 차야 될 시기에 그제서야 밑에 이제 그 비료가 녹아 들어가면서 그때 흡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벌마늘이 생기는 거예요. 일찍 비료를 줘도 관수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잎이 커 올라가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줄기도 크고 잎도 커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벌마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비료를 주고 나면 꼭 관수 물을 좀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꼭 비 오기 전에 이렇게 좀 비료를 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뭐 물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도 또 물 한 번 줄 거예요. 뭐 이 지금 눈이 오고 있는 지경이라 이건 비하고 또 달라서 나중에 이따가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물을 한번 뿌려 줄 거고요. 마늘 농사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좀 의성에서도 산불 때문에 굉장히 좀 마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마트에 가서 보니까요, 양파가 저는 양파도 심었어요. 저 끝에 가서 보면 양파가 국산이 두 알에 두 개에 1,200원 하더라고요. 야, 엄청 비싸더라고요. 지금 양파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도 양파를 이렇게 좀 한 줄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비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양파도 같이 추비해 줄 때 같이 주어서 이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하게 저도 이제 눈 내리는 와중에 이렇게 3차 마지막 마늘 추비하는 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정보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추비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에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저도 살충제 살균제를 한번 이렇게 토양 쪽으로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하듯이 해서 이제 한번 줬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더 이제 줄 건데, 기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좀 예방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 깨끗하게 자라고 이 또 줄기도 굉장히 굵고, 굵게 커야 됩니다. 굵게. 그리고 잎도 잘 자라고 깨끗하게 자라야 좋은 마늘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 꼭 신경 써서 앞으로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